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게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목요일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 미 대선 트럼프 당선, 다음은 중국 전인대 주목입니다. 대선이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가 됐고 중국 전인대 폐막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선 대선에 대한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앞서서도 많이 어제부터 좀 들으셨겠지만 결국에 이제 트럼프 당선이 거의 뭐 확실한 뭐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국내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장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트럼프 관련 수혜주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또 있거든요.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뭐 금융, 바이오, 이제 방산 쪽도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최대 수혜주는 오히려 좀 AI 쪽이 계속해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기업을 또 이제 수출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친화적인 특히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에서 친화적인 정책을 좀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게 기업들의 어떤 세금 인하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반독점 규제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 반독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빅테크 관련주 안에서도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메타라든지 애플, 아마존 역시도 실질적인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이 좀 나온 상황인데 네. 너무 지금 트럼프 관련주로서 테마 관점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 확대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테슬라는 이제 투자 관점이 좀 유효하되 변동성 확대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는 이제 계속해서 상반기를 주도했던 AI 쪽을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11월 20일에 이제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에 이렇게 마무리가 지금 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의 전인대가 눈앞으로 좀 다가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동안 이제 미국의 대선이 상당히 좀 빅 이벤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묻혔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내일 바로 이제 세부안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네.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 전인대 같은 경우에 원래 10월 말에 이제 좀 진행이 되었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이번 주로 이제 미뤄진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중국에서도 지금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신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추가적인 어떤 가이던스가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게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약 10조 원 정도의 10조 위안 정도의 우리나라 환화로 치면 이제 19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부양책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이제 나눠서 부양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중국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정부 부채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 GDP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유동성 공급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정부 부채부터 좀 갚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 진작은 좀 다소 늦어질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어쨌든 지방정부 부채가 조금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현금화 지출이 좀 늘어난다라고 했을 시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진작으로 저는 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이제 또 당선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우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키워드가 이제 관세 부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기서 지금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모든 이제 제품에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중국산 제품은 미국에 이제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신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뭐 2018년 때처럼 미중 무역 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도 대책을 계속해서 좀 마련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수출길이 상당히 좀 막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부양책 규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네,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중국 관련 업종들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 그리고 항공주까지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 트럼프 재집권이 확정이 되면서 친기업 정책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빅테크에 여전히 주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일 폐막입니다. 중국 전인대. 이 폐막 후에 경기 부양책이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이 중국 전인데도요, 뭐 증시 부양책을 얼마나 내놓을지 이 규모도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빅 이벤트가 또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미국의 FOMC도 이어져 있는데 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 또 우리나라도 이 금리 인하를 같이 발맞춰서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환율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1,400원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조금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0.25%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1.5%까지 이제 우리나라 금리와 비교했을 때 격차가 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지금 올해 시행하기에는 사실상 이제 환율 부담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지금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관련 부분들도 사실 내년으로 조금 이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내년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해 금리 인하는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추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금통위 통화 정책 결정 방향 회의는 11월 28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FOMC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는 9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킹달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이 환율 1,400원이 사실 굉장히 좀 공포의 숫자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도 있는데 이 추세가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까요?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킹달러라는 진짜 단어가 먼저 좀 떠오를 정도로 항상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이어졌던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상 이제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관세 부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을 촉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주변 통화국들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러 강세로 좀 이어갈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책 부분에서는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본인은 또 이제 달러 약세 지지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친화 정책을 좀 펼치다 보니까 기업들을 이제 수출을 하게 좀 만드는 그런 이제 정책들도 항상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 약세 요인이 결국에 이제 외화를 이제 크게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떠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치솟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트럼프 쪽에서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이제 당분간은 조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 확대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 당분간은 이어지겠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부터는 저희가 좀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지 전망 확인해 볼게요. 우선은 이 트럼프 효과가 또 얼마나 이어질지 정말 길게 네. 갈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랑은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매우 있고요. 높다. 네, 우선은 이제 변동성은 확대는 될 수 있습니다만 항상 이제 추세 관점으로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증시는 중간에 출렁여도 계속해서 지금 10년 이상 상승을 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S&P 이제 500 지수로 좀 볼 때 지금 계속해서 최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제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 특히 독점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상당히 좀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하고 나서 S&P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80%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는 이제 기업도 친화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네,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이제 주요 실적을 좀 보게 됐을 때 대부분 이제 좀 견조한 이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MS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자본 지출이 각각 네, 200억 달러 이제 이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본 지출이 거의 이제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이제 구입하는 데 좀 쓰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네. 여전히 이제 AI에 대한 거품론을 말하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떠한 그런 대선 결과에 따른 부분들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네,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개별적으로 체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특히 이제 조선업들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MRO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선박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조선 쪽이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네, 보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도 사실 상승폭은 상당히 좀 하단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해리스가 이제 당선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실망 매물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모아가셔도 좋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잠깐 이제 트럼프 쪽에 그 이제 관련주로서 좀 엮여 있는 상황이지만 네. 사실 본업은 이제 또 전기차잖아요. 뭐 ESS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에 이제 테슬라도 이 전기차 캐즘 현상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때마다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좀 꿈틀댈 수밖에 없고 또 직접적인 관련주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해리스로 인한 어떤 우려감들에 인한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하단폭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네, 모아가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국 관련주들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상황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항공주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합병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무비자 승인을 하겠다 이런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당연히 이제 여행객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1차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행주들 그리고 항공주들의 어떠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무비자 승인을 왜 했을까라는 이제 중국의 의도를 고민해 본다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와 어떠한 관계 개선을 조금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여행이나 항공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확산될 수 있는 업종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학령으로 우리가 좀 피해를 봤던 대표적인 업종들이 이제 게임주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엔터주들도 이제 무비자 승인 관련 얘기 나오자마자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업종을 좀 확대해서 게임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엔터주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게임주들 고르실 때는 이제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위메이드라든지 시프트업
그리고 NC소프트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장품주들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게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당장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로컬 현지 기업과 ODM 생산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코스맥스 쪽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이번 이제 11월 11일 월요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데 다소 이제 중국 경기가 조금 부진했다 보니까 3분기 실적까지는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하락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비 진작에 대한 어떤 효과는 정말 빨라야 올해 4분기고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를 보실 때는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이 포인트를 잡고 조금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섹터 그리고 종목별로도 자세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에서는 3분기 기업 실적 견조한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 효과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앞서 오늘 초반에 엔비디아 실적 일정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달 20일이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 시장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하지만 길게는 조선업과 원전 여기에 중국의 무비자 승인과 관련해서 항공주와 게임 엔터 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